이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등차 수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이름 그대로 차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차가 일정한 수열 또는 차가 같은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연수는 가장 대표적인 등차 수열입니다. 앞의 수에다가 2를 더해서 다음 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반대로 다음 수에서 인접한 두 수의 차를 계산하면 항상 1이 됩니다. 자, 이제 생각토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표현할 때 몇 살 대신에 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같은 띠는 사람이 태어난 해의 지지를 동물 이름으로 상징하여 이르는 말로 모두 12개의 띠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12개의 띠가 있죠. 탐구 1번을 보면 올해 나이가 1살부터 100살 사이의 사람 중에서 나와 같은 띠를 가진 사람이 나이를 작은 순서부터 순서대로 내려보자. 자, 여러분들 15살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띠를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15살 기준으로 같은 띠는 15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2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탐구 1에서 나열한 수의 규칙은 앞의 수에다가 12를 더한 거죠. 12를 더하여 다음 수를 만든다. 만든 수열입니다.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교재에서는 이제 등차 수열, 이번에는 이제 홀수항도 주어졌는데 홀수항, 짝수항 모두 등차 수열입니다. 차례대로 2를 더하여 만든 수열이거든요. 자, 등차 수열의 정의 밑줄 그어볼까요?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 등차 수열. 차가 같은 수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더하는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차라고 할 겁니다. 자, 공차는 영어로는 common difference예요. 그래서 보통 공차를 D로 표현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만약에 공차가 D인 수열 AN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차가 D란 얘기는 n번째 항에다가 n번째 항인 AN에다가 D를 더하면 AM 플러스 1,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M 플러스 1이 되겠죠. 물론 이 n은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래 보기를 풀어볼게요. 등차 수열이 있고요. 첫째 항입니다. 그러면 공차는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인접한 두 수의 차를 계산하면 5 빼기 그러면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도 볼까요? 등차 수열이 주어졌습니다. 첫째 항은 15이고요. 공차는 마이너스 4예요. 왜냐면 여기서 앞에 항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다음 항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다음 항인 11에서 15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공차는 마이너스 4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 1번. 등차수의 공차를 구하고 내만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보세요. 자, 한번 써 넣어보세요. 공차를 구하는 방법은 인접한 두 개의 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D는 하고요.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플러스가 되겠네요. 1 플러스 3이 되겠고, 공차는 4입니다. 그럼 5에다가 4를 더하니까 9가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2번도 보면 인접한 두 항의 차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D는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마이너스 9 플러스 3이 되겠고요.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맨 첫 번째 항 9에다가 마이너스 6을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9 빼기 6이 돼서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일반 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일반 항이거든요. 일반 항의 의미는 n번째 항 AN이에요. n번째 항이 이제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 항이라 부르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 n번째 항은
이 수열이 가지고 있는 규칙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우리는 그 n의 자연수 또는 우리가 원하는 수를 대입해서 수열을 모두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항은 A라고 표현하고요. 공차를 D라고 표현하는데 첫 번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 A1은 A예요. 그죠? 그리고 A1에다가 D를 더해서 A2를 만드는데 얘는 A 플러스 D가 됩니다. 그 다음에 A3는 다시 A2에다 D를 더해요. 그럼 A 플러스 2D가 되겠고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가 됩니다. 이때 아래 첨자와 뒤에 있는 D의 개수 사이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항이죠. 자, 얘는 n이 1일 때입니다. a죠. 그러면 a를 a 플러스 0 곱하기 d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1일 때는 0이고요. 또 두 번째 항은 a2는 a 플러스 d였는데 d는 1 곱하기 d잖아요. 그래서 n 값을 표현하니까 2보다 1이 작네요. 또 세 번째 항일 때는 2D가 되겠고 네 번째 항일 때는 3D예요. 이게 1만큼 작구나. 그죠? 그럼 과연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n일 때는 D에 곱해지는 수가 1이 작은 n-1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일반항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규칙은 항상 이 첨자와 그 다음에 n에 관한 규칙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첨자, 이걸 아래 첨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첨자와 n 사이의 관계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일반항 AN이라 불러요. 자, 등차수열이 일반항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A 플러스 n-1 D입니다. 자, 이거는 암기를 해두고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사용해야 돼요. 자, 예제 1번을 볼게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1번은 첫 번째 항이 3이고요. 공차가 D예요. 그러면 A가 3이고요. 자, A가 3이고요. D가 4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AN은 A 플러스 n-1 4 곱하기 4. 자, 이걸 전개해서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써주면 4n-1임을 알 수 있고요. 자, 2번은 첫 번째 항이 7입니다. 그리고 공차 D를 계산해야 되겠죠. D는 다음 항 4 빼기 7이 돼서 마이너스 3이구나 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대입하게 되면 AN은 7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음수를 쓸 때는 항상 소괄을 해줘야 됩니다. 이를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0이라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문제 2번을 볼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이고 공차가 6인 수열이죠. 그럼 첫 번째 항은 A가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D는 6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일반항을 적어보세요. 자, AN을 쓰면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식에 대입해서 전개하면 일반항은 6n-10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2번도 볼까요? 2번은 첫 번째 항이 2고요. 공차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2번 A는 2고요. 그 다음에 D는 연속한 두 항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항 A에는 2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3번 볼게요. 첫 번째 항이 12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등차수열 AN이 있습니다. 10항을 구하라는데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A가 12이고요. 그 다음에 D가 마이너스 5일 때 AN 일반항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12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5. 자, 이 식을 전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을 한번 구하면 마이너스 5n 플러스 17이 됩니다. 구한 일반항에다가 n에다 10을 대입해 보세요. 자, n에다 10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5 곱하기 10 더하기 17이 되겠고요.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3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2번을 보면 마이너스 53은 과연 몇 항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n을 구하는 거죠. 이 n값 AN이 마이너스 53, 그러니까
n에 관한 1차 방정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자, 여기서 n번째 항이 마이너스 53이 된다는 n에 관한 1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5n은 70이 되겠고 계산 양변을 5로 나눠주면 n은 1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4항이 15고요. 제11항이 57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랍니다. 이건 마치 이제 A와 D에 관한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똑같아요. 자, 먼저 네 번째 항 A4와 그 다음에 11번째 항 A11을 계산해 보면 A4는 A 플러스 3D가 되겠고요. 그 값이 1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11은 A 플러스 10D가 되는데 그 값이 57인 거예요. 자, 그러면 A와 D에 관한 연립 방정식이 되겠고 가감법을 이용해서 A와 D를 구할 수 있겠죠. 한번 연립 방정식 계산해 보세요. 자, 가감법을 이용해서 빼주면 7D는 42가 되겠고요. 양변을 7로 나누면 D의 값은 6이에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다시 대입해서 A 값을 계산하면 A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이고 D가 6인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럼 일반항에 그대로 대입해서 마이너스 3 더하기 n-1 곱하기 6을 전개하면 6n-9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4번 볼게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는 문제고 세 번째 항이 1이고 일곱 번째 항이 마이너스 7이에요. 마찬가지로 A와 D에 관한 식을 세우고요. 일반항을 구하고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세요. 자, 여기서 A7을 먼저 위에 써주면 좀 빼기가 편하죠. 그래서 A7은 A 플러스 6D는 마이너스 7이고요. A3는 A 플러스 2D는 1이에요. 빼주면 A는 소거되고 4D는 마이너스 8이 되겠고 양변을 4로 나누면 D는 마이너스 2 그리고 다시 대입하면 A는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N을 구할 수 있겠죠. AN은 5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전개해서 써주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7이 됩니다. 자, 이번도 보면 A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요. 여덟 번째 항이 21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일반항을 이용해서 한번 식을 한번 써보세요. 자, A8은 A 플러스 7D인데 값이 21이고요. A2는 A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빼주면 6D는 24가 되겠고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D는 4 다시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n번째 항 A에는 A 마이너스 7 더하기 n-1 곱하기 4가 되겠고요. 얘를 전개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n-11이 됩니다. 자, 이제 3번을 볼게요. 첫 번째 항이 35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일반항을 구해서 부등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0보다 작다라고 해서 부등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반항은 저희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38이잖아요. 근데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0보다 작다라고 부등식을 만들 수 있죠. 그럼 n에 관한 1차 부등식이 되겠고 해를 구하면 n값은 3분의 38보다 큰데 여기서 n은 자연수죠. 12.66보다 큰 첫 번째 수는 바로 13이 됩니다. 제13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 5번을 볼게요. 공차가 3이고 10항이 마이너스 26인 등차 수열입니다.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비슷하죠? 자, 먼저 일반항을 구해보세요. 자, A10을 먼저 구하면 A 플러스 9D가 마이너스 26이고 공차 D는 3이에요. D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A 더하기 27은 마이너스 26이 되고 이 항에서 A 값을 계산하면 첫 번째 항 A는 마이너스 5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은 마이너스 53 더하기 n-1 곱하기 3이 되겠고 3n-56이 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양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n번째 항이 0보다 큰 n값을 구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n에 관한 1차 부등식이 되겠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56을 이항하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a는 3분의 56이 됩니다. 근데 3분의 56은 18.66이 되니까 18.66보다 더 큰 첫 번째 수는
제1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제19항이 됩니다. 자, 문제 6번을 볼게요. 오른쪽 그림 같은 띠틀이 있습니다. 1단의 하단면의 폭은 45cm. 오른쪽 그림을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6단의 하단면의 폭은 60cm이고 각 단의 하단면의 폭은 1단부터 각 단이 쌓여진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항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이 주어진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주어진 조건에서 공차를 D라고 해보면 A1은 45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45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이라고 했으니까 A1 플러스 5D가 되겠죠. 그러면 45 더하기 5D인데 그 값이 60이에요. 그럼 D에 관한 간단한 1차 방정식이 되겠고 45를 2항에서 빼주고 5로 나눠주면 D의 값은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항과 공차를 구했죠. 그러면 이제 3단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일반항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자, 우리가 구하는 게 A3죠. A3는 45 더하기 2 곱하기 D예요. 2 곱하기 3. 그래서 계산은 51이 되겠고 다음에 A5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 더하기 4 곱하기 D가 되는데 4 곱하기 3이 돼서 계산하는 값은 57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 등차 중항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운데 항이란 뜻이에요. 가운데 항, 중항이란 뜻입니다. 세수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예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 B를 A와 C로 표현할 수 있다는데 일정한 수로 빼고 더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B 빼기 A와 그 다음에 C 빼기 B가 같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걸 1차식으로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B는 2분의 A 플러스 C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두 수의 합을 이루나는 값을 평균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이 등차 중항이 이룰 때 얘를 산술 평균이라고 합니다. A와 C의 산술 평균이라 불러요. 이것도 잘 메모를 해주세요. 자, 산술 평균은 보통 기하 평균과 같이 다뤄서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라고 같이 다룹니다. 기하 평균이 되겠죠. 그럴 때 산술 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C가 되겠고 기하 평균은 루트 AC예요. 이 루트 AC가 뭐냐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루트 AC의 의미는 넓이가 AC인 자, 기하 평균의 의미가 뭐냐면 넓이가 AC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넓이가 AC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는 기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잘 메모를 해두세요. 자, 다음으로 보기를 보면 세수 3, A, 9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A는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A는 2분의 3 더하기 9, 즉 6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 7번을 볼게요. 네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A, B 값을 구하세요 입니다. 등차 중항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공차를 구할 수 있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일단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하면 5가 되겠고요. 연속한 두 항이 차가 D죠. D는 3이 됩니다. 그러면 8에다가 3을 더하면 B가 되잖아요. 그래서 8 더하기 3은 1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B의 값은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3이고요. 다음에 D 값은 연속한 두 항이 차죠. 그래서 마이너스 13에서 빼기 마이너스 7을 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그리고 A 값을 구하면 되는데 뒤항에서 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7에서 공차 마이너스 6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증명하기를 볼까요? 수열 AN이 있습니다. 연속한 두 항이 차 AN 플러스 1 빼기 AN이 D면 모든 N에 대해서죠. 성립하면은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에요. 자, 1번은 위의 사실을 이용해서 일반항 AN이 3n-1인데 보통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면 얘는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임을 증명해 보세요 입니다. 자, 그러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을 계산해 보란 얘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되겠죠.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하고 빼주면 전개해주면
3이 남습니다. 그래서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자, 위의 사실을 이용하면 일반항 AN이 PM 플러스 Q, PQ는 상수, P는 0이 아니다. 얘는 N에 관한 1차식을 말하는 거예요. 인 경우에 수열 AN은 공차가 P인 N의 개수인 등차 수열이 됩니다. 자, 그걸 한번 증명해 보죠. 자, AN 플러스 1 빼기 AN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식을 전개한 후 빼주면 다 소거되고요. 다 소거되죠. PN도 소거되겠고 그 다음에 Q도 소거되고 남는 건 P만 남습니다. 그래서 공차가 P인 등차 수열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